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A님. 움직이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슬슬 군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걷는 게 좋다, 줄넘기가 좋다 해서 출퇴근길에 틈틈이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은 빠져서 좋은데 이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 부분이 아파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있으신가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한의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옷차림도 좀 가벼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내내 붙은 좀 살들을 좀 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직장인 A님처럼 발 뒤꿈치 부분이 아픈 건 왜일까요? 네, 이 경우는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네. 아킬레스건염이란 아킬레스건이 과체중과 발목 및 하체의 무리한 사용, 발의 정렬이나 자세 문제로 변성이 돼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일종의 퇴행성 변화인데 주로 달리기를 오래 하는 운동선수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운동 안 했다가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발생도 할 수가 있군요. 네네. 사실 과한 운동이면 주로 좀 남성들한테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몸짱 열풍, 여가 활동 증가,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질환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이 되면서 활동량이 갑자기 증가해 손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킬레스 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 아침에 활동 시에 발 뒤꿈치의 통증과 뻑뻑함이고, 두 번째는 걷기 운동한 다음 날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발목과 뒤꿈치의 부종이 점점 심해지고 활동 시에는 더 심해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오르막길을 걷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발 뒤꿈치가 아픈 것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이 심한 경우는 걷거나 뛰거나 한 후 통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다음날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아킬레스 건염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병으로는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족저근막염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에 심한 통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아킬레스 건염은 발을 사용할수록 더 큰 통증을 보입니다. 사용할수록 더 문제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직장인 A님처럼 통증 느끼면은 이제 뭐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치료할까요? 아킬레스 건염은 증상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가장 중요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아킬레스건 파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증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발목의 기능 반응 검사, 구조 이상 검사, 이학 검사, 영상 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아킬레스 건염은 족태양 방광경락과 족소음 신경락과 관련이 있는데 몸의 음혈이 모자라서 생기는 허혈로 분류합니다. 한의학적 치료 원칙에 따라 침, 약침, 한약, 추나요법, 뜸, 부항 등을 이용해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치료받는 것도 좋은데 네네. 아킬레스건 자체를 직접 마사지 해주는 건 어떠냐 이런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있어요. 네. 아니라면 또 발바닥 부분 뭐 지압해주면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것들? 당연히 마사지나 스트레칭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위에 위치한 골륜혈이나 태계혈을 가볍게 눌러주시고 또 네. 종아리 한가운데 쪽에 위치한 승근혈과 승산혈을 마사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발바닥 중앙부에 용천혈을 지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 네, 맞습니다. 네. 스트레칭도 효과적인데요. 다리를 뻗고 의자에 앉아서 수건을 발가락에 걸고 쭉 당겨주는 방법은 아킬레스 건염뿐만 아니라 족저근막염에도 좋습니다. 또 의자의 한쪽 발을 올려놓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지그시 눌러서 뒷무릎을 스트레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사실 뭐 걷기 운동도 좋은 운동이잖아요. 네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은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다고 해요. 네네. 저도 가끔 가는데 이 라디오 특진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어요. 청취자 한 분은 열심히 운동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킬레스 건 자체가 선천적으로 좀 짧다고 해요. 그래서 스쿼트 아시죠? 이렇게 네네.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걸 할 때 굉장히 엉거주춤하면서 내려가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하체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든가 발목 관절에서의 적절한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셔서 가동 범위를 늘려가면 점진적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수술로 연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수술로 아킬레스건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줄넘기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네네. 줄넘기 할 때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넘어가면은 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통증이 이어진다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이 경우는 평소에 너무 운동을 안 했거나 네. 아니면 평발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평발일 경우에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아킬레스 건염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통증이 냉찜질이나 휴식을 취해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 직접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평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 평발 같은 경우는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건을 가지고 그 움푹 들어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혹시 평발 부분도 좀 개선이 되나요? 일단 스트레칭하는 것은 평발 부분보다는 발가락 쪽, 그 움푹 들어간 위쪽을 당기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평발은 그런 걸로 한다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 자체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수술을 통해서 뭐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되나요? 평발을 수술을 통해서 개선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요. 일단은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적절한 사용과 함께 운동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제 키가 크려고 줄넘기를 한다고 하세요. 네. 뒤꿈치를 안 닿게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종아리 알만 생기는 것 같다고 하는데 키가 크려고 앞부분으로만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줄넘기는 실제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앞꿈치로만 줄넘기 했을 때는 발바닥과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닥에 쿠션이 있는 곳이나 부드러운 곳에서 가볍게 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주 MBC 의학 프로그램 라디오 특진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혹시 못 들으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라디오 특진 그리고 김희준 원장님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열려있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